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슬리핑 기차를 타고 8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합니다.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저희는 이제 유럽의 관문 구 레닌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모스크바역에 이제 내렸습니다. 네, 역시 여기도 입구부터 기사분들이 오셔서 호객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 굉장히 크다기보단 열차가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더 했겠죠. 지금은 국경관이 좀 닫혀 있어서 그런데 원래 여기가 유럽의 관문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여행자들과 이용자들이 다니던 여기 바로 이곳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역들이었습니다. 네, 상트 역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서브웨이가 보입니다. 아직 다 서브웨이가 있고 은근히 또 러시아에 꽃집들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카페 뭐 이런 것도 많고요. 기념품 파는 데도 있고. 뭐야 쟤는? 비둘기가 역 한가운데서 돌아다니고 있고. 옆에 버거킹도 있고. 여기 멋있네요. 버거킹 키오스크 보고 반갑다 했는데 현금을 안 먹어. 버거킹 키오스크 현금 안 먹는답니다. 자, 상트페테르부르크 역 앞으로 나갑니다. 분위기부터가 유럽하네요. 여긴 더 날이 겨울 날씨입니다. 겨울 날씨. 모스크바에서도 시민들이 막 두꺼운 패딩이 막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상트도 기온은 거기보다 낮습니다. 지금 현재는 춥네요. 러시아이지만 러시아 같지 않은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제2의 도시이자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500만 명이고 러시아 최대의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1924년부터 1991년까지 레닌그라드란 이름으로 불렸던 도시죠. 지리적 여건상 문화가 많고 유럽 국가들과 가까워 북유럽의 베네치아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초보 여행자를 위한 팁. 한 곳에서 한 달 이상 머무르는 장기 여행의 경우엔 에어비앤비, 저렴한 숙박을 찾는 배낭여행자들에겐 게스트하우스, 며칠을 머물거나 이동이 잦을 경우엔 역 근처에 많은 3성급 이비스나 4성급 노호텔 같은 글로벌 호텔 체인을 추천합니다. 저 앞에 제가 하루 묵게 될 호텔 이비스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한 600-7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걸어오는데 큰 무리는 없고요. 캐리어 끌고 오신 분들도 길이 좋아서 딱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짐을 맡겨놓고 좀 나왔습니다. 지금 6시도 안 되는데 아직 얼리 체크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방이 없어서 얼리 체크인은 못하고, 이쪽이 해가 빨리 뜨고 늦게 지다 보니까 이게 시간을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KFC에서 아침 식사 잘 때우고, 그리고 지금 와이파이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예카테리나 궁전 오늘 가볼 건데요. 예카테리나 궁전까지 저희 이렇게 셋이서 이동하는데 비용 보니까 어차피 그것도 꽤 나오거든요. 500 이상 나오는데 저희 지금 택시 비용이 그래도 600, 700, 800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택시 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3명 정도면은 택시 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고 나을 것 같아서 오늘 택시 탈 것을 저도 어떤 분이 권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권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이용해서 좀 이동을 해가지고 좀 더 체력을 안배를 하고
좀 구경도 하고 좀 촬영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얀덱스라고 이 러시아 그 그랩 같은 어플이 있습니다. 네, 택시 어플인데 별로 이렇게 택시를 불러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예카테리나 궁전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약 25km 거리 떨어진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여기는 에카테리나 궁전 가는 길입니다. 단체 관광객들은 저렇게 우르르 몰려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우선 저희는 저 앞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필수 인증샷 찍는다는 그 장소 같습니다. 멋있네요. 오늘 하늘도 이쁘고, 와, 저 앞길 길도 멋있고. 이제 10시에 여기서 왔습니다. 뭐 늦어도 10시에는 와야 얼마나 기다릴지 몰라서 와봤는데 역시 이른 시간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게 몇 표소인가요? 궁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와. 그냥 앞에 또 뭐 표소가 있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업시간 9시부터 7시. 입장료는 시즌별, 코스별, 국가별, 연령별로 다르지만 외국 성인을 기준으로 기본 궁전 코스와 공원 코스를 1,600루블, 약 22,000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카드가 안 돼서 제 현금으로 캐시로 전 티켓을 구매를 했습니다. 10시 반 입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찍 왔는데도 여기가 출입구 같네요. 이 바코드를 인식시키고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이제 아이고 숲길이 보이고요. 공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현 위치가 어딘가요? 현 위치가 절로 바로 들어왔네. 궁전 쪽으로. 저희는 궁전 쪽으로 바로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제일 가까운 쪽으로 오시긴 하셨네요. 여기. 예카테리나 궁전은 러시아 제국 시절 황실의 여름별장으로 지어져 199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1717년) 표토르 대제의 황후 예카테리나 1세의 지시로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으나 그 옐리자베타 여제에 의해 로코코 양식으로 재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고유의 양식과 서유럽식 건축 양식이 혼합된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합니다. 예카테리나 궁전에는 한때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리던 호박방이 있습니다. 호박방은 방 전체가 호박과 금, 거울로 꾸며져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방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장소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입구에서 이렇게 덧신을 신고 저쪽에서 이제 무선 오디오 신청하신 분들은 그거 받아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출입하고 있습니다.
뭐 입구부터 굉장히 화려합니다. 호박빵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완전히 벗겨져 약탈당했고 그 후 복원을 거쳐 2003년에서야 지금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전까지 촬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날은 운이 좋게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예카테리나 궁전 M1을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1600 루블 정도 하거든요. 1인당 1600 루블이면은 이제 저희 공원이랑 이제 안에 내부에 M1, M1, 2, 3가 있는데 원을 볼 수 있는, 원까지 볼 수 있는 게 1600 루블이고 나머지는 또 따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M1까지만 메인만 보고 다 그냥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원 둘러보시고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날만 좋다면 외부에서 좀 시간 보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저희도 슬 좀 걷다가 이따가 또 산타페테르부르크 시내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카테리나 궁전은 궁전뿐 아니라 넓고 아름다운 공원으로도 유명합니다. 공원은 곳곳에서 미술품과 건축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공원을 한번 둘러볼게요. 아, 푸르러라. 그냥 좀 한적한 공원길? 여기도 공원이니까요, 그냥. 네, 공원이 뭐 에카테리나 파크도 있고 알렉산더 파크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둘러보기에는 상당히 넓은 편이고 뭐 날씨만 좋으면 딱 둘러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약수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물 좀 얻어 마시겠습니다. 너무 차. 와, 누가 여기다 이렇게 동전들을 넣었네. 대리석 다리 한번 건너고 여기저기 멋있는 풍경이 계속 펼쳐집니다. 풍경사진 좋아하시는 분, 뭐 그런 분들은 좋아하겠네요. 저희는 이제 공원 한 5분의 1 돌았나요? 정말 극히 일부분만 돌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정말 그 일부분 중에 하나고요. 뭐 별의별 게 다 있네요. 멋있는 게. 근데 우선 너무 추워서 저희 뭐 커피도 없고 지금 뭐 마실 것도 없고 이 아쉬운 풍경을 두고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꼭 한식이 아니어도 상관 사실 없는데 쌀이 먹고 싶어서.
오랜 유럽의 관문이자 여러 문화가 융화되어 꽃을 피운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서 필수 여행지인 예카테리나 궁전을 둘러봤습니다. Way back a year ago,